1 더하기 등차 서열입니다. A 더하기 A의 3이 30이라고 뻥을 쳐봅시다. 얘가 알려주고 있는 바는 다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개가 연달아 등차 서열이니까 여기 가운데 항에 있는 여기 A의 2가 세 개의 평균 아닙니까? 등차 서열이었을 거니까 평균이어서 이 세 개를 합하라는 소리는 평균 곱하기 항수가 돼서요. A2에다가 항수 3을 곱하면 30이 나와. 이 소리니까 이건 A2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AA는 10이야 를 알려주고 있다. 이 소리예요. 문제 적용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가만히 잘 보세요. 1, 2, 3, 4, 5, 6 이런 등차 서열이 있답니다. 그러면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와서 누나! 너 지워! 너 지워! 너 지웠댄다. 남아있는 것 등차 서열이죠. 뺀 것 등차 서열이죠. 일정한 간격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뺀 것도 등차 서열, 남아있는 것도 등차 서열. 이거 당연한 소리거든요, 얘가. 그러면 이런 거 있잖니. 원래 수열이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이고 여섯 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A의 1과 A의 3과 A의 5도 등차 서열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이거를 판단하는 요령은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이거 두 개 두 칸 떨어졌습니다. 인덱스의 차가 2잖아. 이거 두 칸 떨어졌습니다. 인덱스의 차가 2잖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응용하러 가.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의 1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5가 또 30이래. 가만히 봤더니 간격이 2씩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세 개도 연달아 등차 서열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죠. 또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 세 개의 평균은 여전히 이 중앙값이라는 것도 미뤄 짐작할 수 있잖아. 여기 보시면 1, 3, 5의 평균은 3이잖아. 됐죠? 아 그래. 연달아 세 개가 등차 서열일 때는 가운데이 항상 평균이니까 얘는 평균 A의 3에다가 3을 곱했습니다. 3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A의 3은 여전히 10이야 라는 간접 표현입니다. 되겠죠?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알아요. 가만히 있어 보게. 얘가 1하고 5를 더하면 6이잖아. 근데 평균이 이거 3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랑 합한 게 있으면 가운데 항의 2배를 하면 똑같겠죠. 당연하죠. 그런 성질들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지식을 갖고 필수 예제 1번을 풀러갑니다. 좋아요? 등차 서열 필수 예제 1번. 등차 서열에 대해서 A의 8은 A의 2, 12라 했고 저한테 이제 수열을 배우면 해설제 풀이를 보고 되게 인상을 쓰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좀 잘 들으셔야 막힌 수열이 뚫릴 거니까 보십시오. 애지간하면 제가 공식 잘 안 쓰거든요. 잘 보세요. 가정은 이제 등차 서열이에요. 등차 서열인데 이거 보면 얘는 뭘 알려주고 있는 것 같냐면 A2를 알려주는 것 같아. 평균이 A2잖아. 연달아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서열이니까 평균이 A2가 돼서 A2에다가 항수 3을 곱하면 15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A의 2라는 것이 이게 5로구나. A가 오니까 마침 이제 있네요. 출제자는 그걸 예측하고 문제를 냈겠지. 그러면 A의 8이라는 게 17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A의 10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공차만 하면 되지 않을까. A의 8과 A의 2는 몇 칸 떨어졌냐면 6칸 떨어졌죠. 그죠? 6칸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A의 8에서 A의 2를 빼보자니? 그러면 칸수가 나올 거 아니냐? 6칸 떨어질 거니까 6D가 될 텐데 A의 8은 17이었고 A의 2는 5였단 말이죠. 그러면 12가 돼요. 공차는 또 2군요. 근데 구하는 게 A 10이었죠? A의 10을 구하라고? A의 10은 말이다. 여기에 있는 A8을 기준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 A8을 기준으로 써보면 A8에서 2칸 떨어졌거든요. 2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되는 거죠? A8에서 2칸 떨어진 거니까 유연하게 푸세요 문제를. A8은 17이었고 공차가 얘 2였으니까 4가 돼서
21이라고 써야지 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풀이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푼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답이 왜 미스가 났을까? A가 5니까 A8이 17이고 A8이 17이면 6D가 12이고 D는 2고 A의 10은 A8의 2D를 더하고 A8은 17이었고 바꾸십시오. 3번으로 바꾸세요.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차수열의 합으로 갑니다. 애들이 다 못해요 이런 거면 내가 좀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체크 잘 안 해요. 그때그때 바꾸세요 막 이래버려서. 자, 등차수열의 합. 지금 거기 필수 예제 위에 있는 그 목차에 따라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의 합부터 정의를 내려보자. 수열의 합은요, 그 뭐야, SN이라고 얘기를 해요. S는 썸의 약자입니다.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스 대문자로 S를 시그마라고 쓰거든요. 시그마라고 쓰고 K를 1에서부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N까지. 이 말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여기에 있는 K번째 항, 일반항에다가 K 대신 1 집어넣고 더하기, 2 집어넣고 더하기, 3 집어넣고 더하기, 4 집어넣고 더하기 쭉 가서 N까지 집어넣는 거에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 기호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똑같이 표현을 하려면 이 뒤쪽에서를 K가 변수라는 얘기잖니? K가 움직이잖아. K 대신 1 넣고 2 넣고 3 넣고 K가 막 바뀌잖아. 변수를 K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AK라고 쓰셔야 합니다. 1 넣으면 A1, 2 넣으면 A2, 3 넣으면 A3 쭉 더해서 N 집어넣으면 AN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리미트 시그마가 적분이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부릅니다.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얘를 위 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가 n개인 거는 이게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으면 이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면 잔수의 개수라고 하셔도 좋아요. 정수의 개수를 구하면 항의 개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n에서 1을 깐 다음에 더하기 1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항의 개수는 그렇게 구한다. 지금 해야 할 것은요, 이제 등차수열의 합인데, 일단 수열의 합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살짝 몇 개만 연습을 해보자. S의 10에서 S의 9를 빼잖니?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랍니다. 그러면 10번째 항밖에 안 남죠? A의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거꾸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니네가 문제를 푸는데 A의 7을 구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S의 7에서 S의 6을 빼시면 돼요. 첫 번째 항에서 7번째 항까지의 합, 거기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7이 나오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A의 n을 구하고 싶지 않니? AN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에서 첫 번째 항부터 n-3번째 항까지 합 Sn-1을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 AN이 나오지 않을까. 요럴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이 항번호가 1부터 자연수를 정의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수열이 1부터 출발을 할 텐데 1 집어넣으면 S0거든요. 0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쓰려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야 합니다. 지금의 메인 이슈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등차수열 합 위주로 생각을 하죠.
아까 그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합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수열의 합을 보통 SN이라고 쓰니까요. SN은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쭉 가서요. AN까지 더하는 것이 SN이었어요. 마침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n번째 항을 쓸 줄 알아야죠.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n-1칸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쓰면 얘가 n번째 항일 거예요.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의 항이 보이면 중앙값 걔가 평균일 텐데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이게 반땅을 때리면 바로 평균 나오고 너랑 더한 다음에 반땅 때려도 평균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중앙에 두 항이 보이면 너랑 더한 다음에 반땅 때려도 평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항이 뭔지 모르니까 처음 너랑 마지막 항 얘랑 두 개 더한 다음에 절반을 때립니다. 2A1에다가 n-1의 d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절반 반땅을 때려요. 여기에다가 이만큼이 평균이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평균이야. 평균에다 항수를 곱하기로 했죠. 항수를 곱하러 갑니다. 항의 개수는 n개잖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을 곱하러 간다. 이게 항수죠.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n을 이쪽 분자로 올립니다. 보통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이 많죠. 2분의 n에다가 중괄호 씌우고 2a의 1 더하기 n-1의 d 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의 모습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